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옵티머스 G 이후에 LG가 스마트폰 전략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2년 LG 이제 옵티머스 G를 내놓고 전체적인 전략을 좀 바꿔요. 1년에 플래그십 하나 내놓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플래그십 이외에 조금 저가형, 보급형 이런 제품들이 조금씩 내놓긴 했지만 일단 중심은 하나 옵티머스 G 중심으로 내놓고 이걸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팔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던 거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도 이 전략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품이 한번 출시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OS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짓수가 많으면 그 운영 체제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품 가짓수를 줄이되 이 기술 지원을 탄탄하게 하는 게 이 1년에 하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G 이후에 LG 스마트폰 분명히 달라졌고요. 갤럭시 S랑 이제 플래그십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죠. 근데 그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되는 제품 라인업이 또 있었어요. 바로 큰 화면 스마트폰입니다. 패블릿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패블릿이란 말도 잘 안 쓰죠. 무색해졌죠. 그 주인공이 됐던 제품이 이 갤럭시 노트입니다. 이 제품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5인치 넘는 큰 화면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이건 사실 지금 봐도 큽니다. 이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인데 보시면은 거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컸죠. 이 화면 비율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긴 거보다는 이런 타입이 훨씬 화면이 큽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는 5인치 넘는 화면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큰 화면 찾던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 딱 먹혔어요. 근데 이게 그냥 큰 게 아니거든요. 큰 게 사실 좋긴 좋지만 이게 당시로서는 와 이거 너무 크다, 이게 손에 어떻게 들고 다니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해소해주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이 펜입니다. 펜면은 이렇게 펜을 쓸 수 있었죠. 이게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당시에 다들 수첩을 아직 많이 쓸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보다는 펜 입력이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디지타이즈 펜이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이게 S펜이죠. 이 펜은 사실 그냥 터치펜 이런 게 아니라 와콤 태블릿에 쓰는 고급 디지타이즈 펜 기술을 넣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갤럭시 노트는 수첩처럼 쓰는 게 포인트로 먹혔습니다. 수첩이니까 좀 커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LG전자도 큰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처음 내놨던 제품이 옵티머스 뷰예요. 4:3 비율의 스마트폰이죠. 근데 당시에 저는 LG가 이 갤럭시 노트의 포인트를 좀 거꾸로 해석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갤럭시 노트를 사는 진짜 이유는 펜이 아니라 큰 화면에 대한 수요가 1차적이었고요. 그 크기에 대한 망설임,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펜이었어요. 그런데 LG는 이 펜으로 쓰는 부분을 더 먼저 봤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을 중심에 두고 수첩 형태의 폼팩터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4:3 비율의 옵티머스 뷰예요. 이게 왜 펜이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냐면은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커도 화면이 16:10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6:9 컨텐츠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거의 16:10이면 조금 위아래가 영상 볼 때 조금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는 16:9에 맞춰진 화면이죠. 근데 옵티머스 뷰 같은 경우에는 4:3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4:3 컨텐츠가 조금 남아 있을 때지만 대부분의 컨텐츠가 다 16:9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4:3 화면으로 16:9로 보면은 다들 아시죠? 위아래에 굉장히 두꺼운 검은 막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큰 화면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요를 명확하게 맞춰주지 못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4:3 비율은 가로폭이 넓어질수록 필기하고 펜으로 쓰기는 훨씬 좋거든요. 그 해석이 좀 뒤집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펜이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옵티머스 뷰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타이즈 펜이 아니라 그냥 정전식 터치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좀 들었죠. 근데 사실은 4:3 비율이 저는 지금도 좀 그립기도 하고 스마트폰에서 4:3은 영상 볼 때 빼고는 일반적으로 앱 쓰고 컨텐츠 보고 만들고 그럴 때는 사실은 괜찮은 비율이에요. 근데 어쨌든 옵티머스 G 발표 이후에 LG도 이제 그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머스 G의 경쟁력 그대로 화면이 커다란 폰을 만듭니다. 옵티머스 G 프로였어요. 유명무실한 펜은 빼다시피 했습니다.
네, 사실 펜은 갤럭시 노트도 지금까지 뭐 핵심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펜 없이 쓸 수 있고 펜 없이 쓰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그냥 큰 화면에 집중하는 전략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G 프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대박이 났죠. 옵티머스의 G 만족도 굉장히 높았고 그거에 대한 큰 화면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냥 큰 게 아니라 카메라 기능을 더 보강하고 여러 가지 뭐 요소들 더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고급화된 제품이 프로 모델이 진짜 나온 거죠. 요즘에 아이폰 12 프로맥스 같은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LG가 시장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옵티머스 G 그리고 G 프로의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LG가 이때 구글이랑 합작을 합니다. 바로 구글의 넥서스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넥서스는 진짜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디바이스예요. 이게 제조사들한테는 특히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이 원하는 기기를 싸게 만들어주는 뭐 구글 하청인데 구글이 원하는 하드웨어가 뭔지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안드로이드 폰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그 운영체제를 다루는 경험들, 소프트 업데이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되게 깊이 경험하고 밀접하게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 제품은 넥서스 4인데 이게 바로 옵티머스 G를 바탕으로 만든 넥서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거의 흡사하고요. 뭐 옵티머스 G는 뭐 LG가 직접 만드는 거고 넥서스 4 같은 경우에는 LG가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이 안에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거의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넥서스는 레퍼런스 폰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역할이 컸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면은 제조사로서는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안드로이드 폰 만드는 경험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처음 경험했던 회사는 HTC였거든요. 제가 제대로 된 안드로이드의 첫 제품이라고 보는 제품이 바로 넥서스 1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HTC랑 구글이 같이 만든 레퍼런스 폰이죠. 그 다음에 구글은 이 업계에서 스마트폰 제일 잘 만드는 애랑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얼른 이제 삼성전자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넥서스가 갤럭시 S 기반의 넥서스 S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갤럭시 S2 기반의 갤럭시 넥서스가 나옵니다. 이거 삼성이 확 이때 치고 나갔죠. 경험치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넥서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너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LG예요. 이 넥서스 4가 그 첫 제품이죠. 이 경험 바탕으로 옵티머스 G를 함께 개발했으니까 소프트웨어 경험, 뭐 안정성,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적인 제품이 된 거예요. 이 G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옵티머스 G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소프트웨어에도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도 다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넥서스 5고 넥서스 5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옵티머스 G, 그리고 G2, G3 이렇게 나올 때 나왔던 제품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글과 LG전자는 협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완성도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LG가 삼성보다 늦게 가고 있었나요? 옆에서 똑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늦지 않았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뒤를 가장 바짝 따라붙었던 회사가 LG고요. 그 제품들이 바로 이제 옵티머스 G부터 시작되는 제품들입니다.